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육론 강의를 하는 이순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교육의 특성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안전교육이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교육의 특성, 안전교육이 다른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과 가지고 있는 어떤 구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이 일어나는 곳은 위험이 아마 상존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일 것입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예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교과 교육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했던 학교에서의 공부는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이었죠. 그래서 암기를 한다든지 강의를 하는 형태의 교육 방법과 교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은 실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예방과 대응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체험과 경험을 통한 체화, 손과 발에 몸과 마음에 실제로 그것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교육은 일반적인 교과 교육보다는 그래서 더 강하게 의식적 또 행동적 변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 학습자의 수준에서 보다 더 향상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목표를 일반적인 교과 교육보다는 더 강하고 높은 수준으로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몇 가지 실행 원리를 지켜야지만 안전교육이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안전교육의 실행 원리에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전교육의 특성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교육과 성인 및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내용은 동일할지라도 그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목표와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이부터 청소년, 또 성인과 고령자, 발달 단계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인간의 삶 자체가 위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 모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신 기능이나 의식, 그리고 사회적 요구 같은 것들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동일한 안전교육을 다루더라도 그 발달 과정에 따라서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요구 수준에 따라서 그 목표와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탑승하는 것,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주된 안전교육의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성인과 고령자들은 교통안전교육에서 물론 자동차를 탑승하고 이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목표와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무조건 위험을 하니까 피해야 된다. 또 위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형태의 방향, 즉 조심해라 라는 단순한 내용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위험하니까 피해야 된다라는 식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상황에서, 즉 적절하게 안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그것도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1차적인 반응은 서두르는 것과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